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재원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월 18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삼성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스케줄은 선진 뷰티사이언스의 공모청약입니다.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선진 뷰티사이언스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투와 삼성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11,500원입니다. 마지막 스케줄은 미국 증시의 휴장입니다. 이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부진한 영향에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증시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입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이 시흥에 위치한 기존 본사 건물과 토지를 670억 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한일화학은 지난 15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67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토지와 건물을 동일 수지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총액 55.42%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자산 유동화가 주 목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부채 총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지니틱스입니다. 구글이 21억 달러의 웨어러블 업체 핏빛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니틱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핏빛은 2,9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스마트워치 업체인데요. 2,900만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핏빛의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는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억 2천만 대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구글이 핏빛 인수를 발표한 이후 이용자 데이터 활용 제한 조건을 걸고 구글의 핏빛 인수가 승인이 됐고요. 구글은 이 핏빛 인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니틱스는 20년 업력으로 이 터치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용 터치 IC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세계 시장에 판매된 스마트워치 7,500만 대 가운데 5천만 대가 이 지니틱스의 터치 반도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웨어러블 초전력 터치 IC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핏빛 인수 소식에 지니틱스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서 열을 관리하는 모듈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탑재가 확정이 됐고요.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현대위아에서 개발한 모듈은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그리고 구동장치와 전장 부품의 열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가용할 열원이 마땅치 않아서 별도의 열관리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현대위아는 냉각수 분배와 공급 통합 모듈을 구동하고 전장 부품과 배터리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동 부품과 배터리 냉각을 별도의 장치가 담당하던 기존 방식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겁니다. 현대위아는 냉각수 회로를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배터리를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냉매 열 교환기와 냉각수 분배와 공급 부품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모듈 구성으로 부품을 최소화하고 엔진룸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통해서 모터와 배터리에 나오는 열을 빠르게 식혀주면 같은 전력량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요. 배터리의 수명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현대차의 전기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냉각 모듈의 실내 공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까지 공략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퀴로나주의 해외 승인과 더불어서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퀴로나주 검증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임상 이상에서 긴급 승인을 위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이 레퀴로나주의 해외 승인과 수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임상 결과만으로도 글로벌 출시와 판매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고 2분기 내에 승인과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제 승인 기대감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다시 주가의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장중에 8%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SK케미칼이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에서 조만간 사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빠른 시일 내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1주 또는 2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SK케미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주는 삼성그룹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그룹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같은 해 11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삼성의 주가 운명은 또다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추후 사항도 데일리아드 이슈에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